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이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적발 내용과 처분 내용, 소송 유무 등 감사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개인 차량 등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며 연료비 640여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결국 경고 처분을 받고 640만 원은 반환했습니다. 홍천의 한 유치원은 지원금 1,5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적발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유치원 전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108곳 중 96곳, 공립유치원 24곳 중 19곳이 교육당국의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한 유치원이 여러 건의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어 전체 비위 적발 건수는 606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당한 회계 집행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적립금 변칙 운용 24건, 불법적 시설 운용 8건 등이었습니다. 단순 행정착오 등의 비위는 400건이었습니다. 적발 금액은 모두 23억 원. 이 중 현재 환수된 금액은 17억 원. 나머지는 소송 중이거나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대형 유치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시 감사 인력 충원을 위해서 저희가 인력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당초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원화 모집 시기를 12월로 연기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교육당국이 운영 개시 명령 등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입학 시스템 처음 학교로 거기에 많은 유치원들이 참여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함께 유치원 원화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100학급을 증설해 현재 38%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최근 공개된 유치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립유치원을 확충해서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공립유치원의 수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공립유치원입니다. 2018학년도 67명 모집에 557명이 지원해 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만 3세 반은 올해 한 학급 더 늘렸는데도 260명이 초과 지원했습니다. 원주의 만 3세를 단일반으로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이 10곳밖에 없고 다른 연령과 혼합반으로 운영하는 곳마저도 3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공립유치원 학급 수를 늘리려 해도 사립유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병설 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 측에서도 남는 교실이 없다 보니 유치원 학급 증설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도내 공립유치원 262곳 가운데 70%가 한 학급만 운영하고 있고 이마저도 만 5세 위주입니다. 학부모들은 집 근처 유치원을 보내고 싶지만 공립은 아예 선택권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공립이 가까이 있으면 보낼 텐데 거의 다 7세, 만 5세 반밖에 없거든요. 원주에는. 학부모들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무조건 사립으로 가야 되니까. 원주시의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6%, 춘천시 19.8%, 강릉은 36%에 불과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2년까지 공립 취원율을 50%로 올려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나섰지만 아직은 진척이 더딥니다. 홍천의 단설유치원 설립은 도의회 반대에 막혀 개원이 늦어졌고 공영형 사립유치원 전환 사업도 신청 유치원이 한 곳에 그쳤습니다. 공립유치원 확대도 기존 병설유치원의 학급 증설에만 초점이 맞춰져 병설조차 없는 지역의 공립신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용지법에 유치원을 포함해 신설하고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부 대책에 맞춰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그다음에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취학 전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서 공립과 사립이 균형 있게 마련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태백광업소가 경영난 끝에 휴강한 지 2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직원들은 생계대책을 마련하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대한석탄공사의 장성광업소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 석탄 산업이 벼랑 끝 위기에 몰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 지역 유일한 민영 탄광인 태백광업소. 지난 2011년 7월 인근 폐탄광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며 해발 750m 이하 지점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후 상층의 저열량 무연탄만 캐면서 생산량은 15만 톤에서 3만 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부터 더욱 경영이 어려워지자 임시로 문을 닫은 지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도심에 천막을 치고 농성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원 42명의 임금과 퇴직금 체납액만 40억 원에 달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계 대체 위협을 많이 받고 먹고 살 길이 지금 막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백 황지 중고등학교 동문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연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건 꼭 동문회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가 다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 유일한 대책은 배수 작업을 벌이는 것이지만 손해배상 규모를 넣고 정부와 소송을 벌이다 패소했습니다. 고질의 탄이 지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정부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역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태백 지역 최대 고용 규모인 직원 900명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지역 경제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고잡 시티는 경제 기반형 사업으로 해서 장성광업소가 추후에 조금씩 인원도 줄여져 나가고 감산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일자리를 좀 대체할 수 있을 거고요. 태백 지역 석탄 산업이 갈수록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도내 군 지역의 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수준과 병원 이용률이 낮은 의료 취약 지역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의 연간 사망자는 300여 명, 도내 전체 사망자의 3%에 불과하지만 시군별 인구 대비로 보면 도내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강원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0명당 사망자는 양양군이 1,009명으로 1위였고 영월과 정선군도 인구 10명당 1명꼴로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비율은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폐암 사망자는 양양군이 83.4명, 영월군이 78.4명이었고 가남은 양양과 고성, 평창 순으로 높았습니다. 양양 지역은 폐암과 간암, 대장암 사망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양양군은 건강검진을 받는 주민 비율이 도내 평균보다 높지만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 사망률이 높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노인 계층의 그 암 발병률을 감안할 때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향후 건강 수준 지표 개선에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고 의료 취약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높아 군 지역의 병원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점병원, 책임병원, 연계병원 같은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강원연구원은 사망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기 검진과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동해시의 오랜 과제였던 묵호항 여객선 터미널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항만 주변 상인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상경기는 그다지 좋아진 게 없고 주차난만 심해졌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가는 여객선을 타는 터미널입니다. 묵호항 주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배후 상권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묵호항 주변에 머무는 관광객이 드물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과거의 패턴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1박 하시고 울릉도 가시는 분이 많으면 좋죠. 여기 특산품도 사가시고 회도 좀 드시고. 근데 흘러가는 분들 많다 보니까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머릿수만 많아진 거죠. 다 버스 타고 다 떠나가기 바쁘고 버스 타는 분들은 자가용 가져오신 분들 3박 4일, 4박 5일 차 세워놨다가 딱 도착하자마자 차 시동 걸고 떠나가기 바쁩니다. 주차난은 해결이 시급한 고민거리로 등장했습니다. 200대 이상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도 여객선 승객들이 차지하고 나면 남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인들 이용하고 뭐 관광객들 이용하라 했지만은 그냥 뭐 아침이나 하면은 배 떠나는 시간 이후에 오면은 우리가 가게 문 열 시간 오면 다 만차입니다. 손님들이 와서 주차장을 채울 곳이 없어요. 상인들은 묵호항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동해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도내 인구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도내 출생아는 700명으로 월별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는 114명이 줄었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5.8명까지 감소했습니다. 도내 조출생률이 5명대에 진입한 것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8월 도내 사망자 수는 900명에 달해 출생, 사망에 의한 인구 자연 증감분이 마이너스 200명을 기록해 인구 절벽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 5개 의료원 노조가 저임금 문제 해결과 인력 확충 등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강원도 5개 의료원 지부는 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전국 다른 의료원보다 10에서 25% 적고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으로 근로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원 노조는 저임금 문제 해결과 근로조건 개선, 적정 인력 확충, 예산 지원 등 6개 개선안을 강원도에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국립대학을 자퇴한 학생은 강원대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찬열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강원대학교의 자퇴생은 3,190명으로 조사 대상인 9개 전국 국립대학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강원대 자퇴 학생 수는 2014년 590명, 2016년 651명, 올해 670명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온 뒤 오후 늦게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동 지역에서 5에서 10mm, 영석 지역은 5에서 30mm입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 16도에서 18도, 영서 지역 13도에서 15도, 강원 산지는 16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 태백 정선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으며 동해 중부 전 해상에도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오늘 날씨와 행사를 전해드립니다.
전직 군의원들로 구성된 평창군 의정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강릉 개최건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의정회는 성명을 통해 강원도지사는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인 평창에서 전 국민과 함께 1주년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재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의회,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도청을 항의 방문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체 기념 행사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평창에서는 올림픽 1주년 기념식이 강릉에서 개최되는 것에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1,600여 명 규모의 인턴과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전공 제한이 없는 직무 체험형 인턴은 강원랜드에서 인턴 경험이 없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카지노 딜러 50명, 리조트 영업 50명, 사무행정 30명을 선발합니다. 겨울철 성수기 아르바이트는 스키장과 호텔, 콘도, 워터월드 등 리조트 전 분야에 걸쳐 1,500여 명을 뽑습니다. 유동성 위기로 기업 회생이 진행 중인 영월 동강 시스타가 민간 매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정관리인 측은 서울회생법원에 민간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매각 주관사가 선정되면 자산가치 평가와 공개 입찰, 사업자 선정 등의 매각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한편 민간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동강시스타 노조는 영월군이 당초 약속한 기업 회생 계획을 책임있게 이행하라며 천막농성을 예고했습니다. 삼척시가 중앙시장 주차장에 주차타워 2동을 건립합니다. 삼척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 등 68억 원을 들여 중앙시장 2주차장에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주차 건물을 건립합니다. 이와 함께 제1주차장에도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해 기본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에 정부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강릉문화원이 올해 대한민국 문화원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강릉문화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전국 231개 문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문화원으로 뽑혀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강릉문화원은 문화올림픽을 비롯해 각종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 전시회를 열고 꿈의 오케스트라, 외국인 유학생 문화탐방 등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내 일반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지역대학과의 연계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일반고 2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춘천 한림대에서 일본어와 러시아어, 원주 상지대에서 프로그래밍 과목이 개설돼 춘천 6곳, 원주 3곳의 학교에서 31명의 학생이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내년 학생 수요를 조사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연말까지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 정보 시스템에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 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달 말부터 안내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말까지 188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06곳은 내년 기기 교체 시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에 안내되는 대기 오염 정보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정보입니다. 춘천시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 총회 의결 시 찬성조합원의 정족수가 미달된 약사 촉진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시행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약사 촉진 4구역 사업은 약사동 43의 1번지 일대 망대 주변에 1,468세대의 아파트 12동과 부대시설로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조합은 2013년 1월 26일 창립총회 시 정비사업비 2,305억 원으로 의결했지만 지난 2016년 1월 총회에서 사업비를 2,979억 원으로 늘렸지만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